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0만 번 듣는 강의를 처음 듣는 것 같은 마법을 부려주실 사내 강사님을 모셔봤죠? 관계를 잇는 소통의 세계를 7월 달에 출간을 하신 작가이자 강사님인 김미애 강사님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강사 김혜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내 강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우리 다 사내 강사 시절을 겪었죠. 출신이었었죠. 네.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미애 강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사내 강의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오래 계셨던 게 아니라 짧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네. 사내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또 프리랜서 나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맞아요. 움직이실 수 있겠네요. 네. 저 사내 강사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강사는 강의하는 시간 말고는 다 뭐예요? 놀아요?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강사님 좋겠어요. 강의만 하고 노시잖아요. 너무 화가 많이 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사내 강사님들은 일이 많거든요. 네. 뭐 강의는 기본이고 교환 개발도 해야 되고요. 뭐 제품이나 상품 공부 또는 이제 모니터링이나 코칭, 뉴스레터라든지 세일즈 툴 개발. 요즘은 또 동영상 시대잖아요. 동영상 촬영, 자담회, 간담회, 기타 보고서 등등등 정말 많아요. 맞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사내 강사이다 보니까 교육의 틀이 좀 정해져 있죠. 네. 그때 어떤 교육들 많이 하셨나요? 신입사원 교육, 의무 교육, CS 교육, 법정 의무 교육. 근데 맞아요. 너무 회사가 딱 바라는 강의 매뉴얼. 내용만 해야 맞아요. 되고 네. 사실 SK는 몇 초 단위까지도 다 체크해서 내용 빠지면 다시 리플레이 이렇게 리허설하면서 조금 정말 타이트하게 배웠던 경험. 직무 교육처럼. 맞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MOT라든지 맞아요. 고객 응대 매뉴얼 아니면 회사 이슈 등 뭐 그러하다 보니까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강사가 강의만 하고 논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솔직히 저희가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듯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말에는 어디 가서 교육도 듣고 그리고 월요일날 지방교육이면 전날 가서 맞아요. 숙박하죠. 더군다나 미애 강사님 같은 경우는 사내 강사를 하시면서 대학원도 다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논문 쓰고. 아이고. 강조해줘요. 강조해서 서울 왔다 갔다.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 사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지금은 수료 다 하셨나요? 네. 졸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논문도 썼지, 책도 출간했지, 강사로서 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자기개발이 강의만 하고 놀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회사의 방침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의 매뉴얼도 평균적이고 각 회사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이라든지 매장 아니면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환경이라든지 고객의 특수성이 있죠. 네. 근데 강사가 그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고객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사는 늘 똑같은 이야기, 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권 사람들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전화 받을 때 어쩌다가 부산권 사람이나 전라도권 사람 전화가 연결돼요. 네. 그러면 고객은 화난 게 아닌데 상담사들은 고객 화난 줄 알고 빨간불 완전 켜고 우리가 상의자 부르고 막 이 사투리 짤 때문에 이런 소리 진짜 안 듣기 위한 우리 미애 강사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강사가 가장 많이 업무에 할당이 되는 게 교환 개발이죠. 네. 컨셉을 정하고 스토리화를 해요. 고객 응대를 하는 서비스 직군 대상으로 바쁜 날에 제발 딱 3가지만 하자라는 내용의 강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 강사님들이 회사의 매뉴얼 중에 포인트 앞자만 따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흥행하는 드라마를 보고 네이밍을 달리한다라든지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의 세계 라면, 매니저의 세계, 고객의 세계, 상담자의 세계 이런 거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컨셉이 유치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제가 작년에 개발했던 교환 중에 영심이라는 컨셉을 좀 제가 잡았어요. 그 영심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대. 우리 세대만 아는 거 아니고요?
작년에 서점가에 영심이 책이 나왔어요. 오, 진짜? 우리가 예전에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3번 이상 찍었을 때 잘못하면 쇠고랑 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안경테처럼 한 번이 필요하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교황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재미있게 다들 좀 봐주셨던 거. 궁금하네요. 추억도 막 새록새록하고. 네. 세부 내용은 네. 불러주세요. 네.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맘카페에 가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맘카페요? 진짜 꿀팁이다. 마치 우리 회사의 일을 해보신 분인 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좋은 피드백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늘 쉽지 않은 거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는 제일 쉽지 않았던 건 강사님 예뻐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현장감 넘치는 강의, 이런 강사 처음이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은 관리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고객들의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그 지역의 맘카페를 가입을 해요. 부부 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연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휴 말미가 되면 같은 경기도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일산이랑 동탄의 맘들의 글 수위가 달라져요. 오. 또 달라지고.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맘카페의 글 수위가 그 회사의 지역의 부유시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머, 그럴 수 정말 있겠네요. 신기해요. 네네. 가입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 사내 강사님들은 그 센터라든지 지점 매장 방문하시잖아요. 네. 조금 일찍 가셔서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이랑 친해지시면 돼요. 아,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센터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 성향이 대부분 고객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정말 관리자도 모르는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화를 정말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 여사님들 덕분에 코칭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해지면은 먹을 거 계속 주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맞춤형 교육, 현장형 교육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 꿀팁을 맞아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내 강사 때 항상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 잘 한 방에 승인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죠. 상사에게. 까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얘기들. 그럼 상사한테 한 방에 컨텐츠를 컨택 받을 수 있는 강사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교환을 어떻게 개발을 하던 간에 한 방에 승인 받는 방법은 내가 브리핑하는 대상자, 임원이든 관리자이든 그들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자분이 지금 현장에 최신 정보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난 후에 그것을 회사의 교육 방침과 연결해서 브리핑을 하면요, 대체로 90% 이상은 한 방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강사의 강의력도 솔직히 조금은 있죠. 영향이 있기는 하죠. 네. 최근에 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 다녔는데 그때 임원분께 한 방에 교환의 승인을 받았어요. 우와. 네, 그것은 결핍이었습니다, 결론은. 결핍을 채워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유쾌하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 리더도 있을 것 같고 좀 진지하게 이론 베이스로 철저하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 임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포인트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근데 네, 좀 우리 성인학습 안에서 모르는 내용을 강사가 알려주는 티처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조금 더 인식의 변화를 줄 있어 수 보이게. 있어 보이게. 네. 전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 자기만의 컨텐츠 안에 포인트를 주더라도 아무래도 나 좀 루틴하다. 좀 이런 느낌 좀 줄 때 있지 않나요? 그때는 우리 했던 사내 강의 또 하는 것 같고 또 맞아요. 하는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이 사내 안에서는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상하고 활력성 있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팁을 하나 또 주시겠어요? 뭐 앵무새인가? 사내 강사의 한계인가? 뇌가 멈추는 것 같아요. 바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네. 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루틴한 교육만 할 수밖에 없는 강사님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루틴한 교육을 하지 않으려면 솔직히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항상 한계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저 회사 다니면서 너무 항상 똑같은 강의, 틀에 박혀 있는 강의들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고객사가 원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제 비주얼 PPT는 완전 저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워낙 멋지십니다. 지루한 거를 버틸 수가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못하고. 바꾸는 것도 있는 그래서 것 맨날 같고. 도전하고요. 근데 네. 미애 강사님도 사내 강사 있을 동안 쭉 지켜봤는데 그냥 한번 재탕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를 계속 바꾸시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강사님 중에 네, 하나. 똑같은 내용 교환에 수십 개가 진짜 다 다른 포인트로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다른 메시지, 음. 똑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무료 강의라든지 소액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네네. 네, 그 대표적인 회사가 CPCS의 김은혜 원장님, 네. 그리고 소스트로의 손정영 대표님, 셀럽의 황현지 코치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교육을 들으시고 무작정 그대로 옮기시는 강사님들이 좀 계시고 능력자예요. 화를 좀 해주셔서 맞아요. 좋겠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왕이면 조금 고급진 어휘를 구사해야 된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죠. 네. 클래식 FM 인트로 멘트 꼭 따라 해보세요. 네. 클래식 FM 인트로가 네. 굉장히 고급져. 아 그래요? 조금 보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긴 합니다. 우리 방송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라디오 오프닝 멘트 다 써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따라하게.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사내 강사님을 모시고 사내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사내 강사이신 분들, 사내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